예, 두 번째 토픽입니다. 두 번째 토픽은 오픈스택 아키텍처라고 이제 지금 제목에 달려있긴 한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볼 거는 오픈스택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컴포넌트인 노바입니다. 노바를 통해 가지고 가상 머신을 띄우게 되는데요. 노바가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가상 머신을 띄우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해 가지고 오픈스택 구성 요소 간의 통신 방식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단일 노드, 멀티 노드 배포가 가능한 구조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 아키텍처, 그 다음 키스톤, 노바, 플레이스먼트라는 세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보셨던 그림, 다시 등장했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노바가 가장 중심의 위치를 하고, 가장 가운데 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줄에 제일 왼편에 노바라고 있죠. 얘가 위에 자그마하게 적은 것처럼 컴퓨터를 기능을 제공하는 가장 핵심적인 컴포넌트입니다. 이 노바가 다른 컴포넌트들, 그리고 뉴트론, 그 다음에 스위프트, 그 다음에 신더 같은 다른 컴포넌트를 사용해가지고 후연을 띄우게 되거든요. 요거를 노바 관점에서 이번 시간에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한다면, 이번 시간 목표 달성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에 가장 중요한 VM이 있지 않습니까? 이 VM을 위해서 각 구성 요소들이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은, VM의 제일 상단 화살표 거꾸로 따라가는 프로비저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노바는 VM 자체를 생성하는 것을 노바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지고 지원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 왼편 상단에 글랜스라고 있죠. 글랜스는 VM이 띄울 VM 이미지를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글랜스입니다. 그리고 왼편 중간이 뉴트론에 의해서 VM을 화살표로 따라가면 뉴트론은 VM에게 네트워크 커넥션을 제공해주는 기능이 뉴트론이 되겠죠. 그리고 아이러닝은 일단 이번 시간에 설명 안 드릴 거니까 생략을 하고요. 다시 원표로 넘어서 가면 신더를 볼 수 있습니다. 신더는 VM이 사용할 데이터 볼륨을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신더입니다. 신더 바로 위에 스위프트라고 있는데, 스위프트는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것가 스위프트가 VM에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다 모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VM을 배포하고 네트워크를 배포하는지 총괄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놈이 히트라는 프로젝트이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히스토는 이제 인증 관련한 놈, 그 다음 실러비트는 모니터링을 위한, 그리고 호라이즌은 UI를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젝트입니다. 오스넥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프로젝트들, 개별 프로젝트에 모여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관리나 이해하기가 좀 힘든 편인데, 요거를 잘 묶어가지고 패키지하는 것들이 저희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이건 더 복잡한 그림인데요. 요 그림 각각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보고를 조금 더 프로젝트 세부에 대해서 그려놨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자체를 이해하실 건 아니고, 뒤 걸 보고 돌아오면, 왜 이렇게 그렸구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눈치 아시는 분들은 한번 훑어보면 딱 느꼈을 것 같은데, 모든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다 메시지 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젝트들, 각 컴포넌트들은 메시지 큐 기반으로 내부 동작을 하고, 외부에는 위에 보시는 다 API라고 붙어 있던 블록들이 다 있죠. 그래서 REST API 가지고 외부 동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쭉 설명드릴 텐데, 요 6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쭉 설명드릴 거고요. 요게 이제 오픈스택 코어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기능들이고, 이번 차시에서는 앞에 있는 3개, 키스톤, 노바, 플레이스먼트, 요 3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는 다음 차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톤 자체는 그냥 키스톤이 뭔가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스톤은 인증 서비스라는 놈이고요. 각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롤에 따라서 사용자들의 접근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외에도 사용자 관리, 보안 그룹, 그 다음에 각종 서비스의 엔드-투-엔드 URL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오픈스택은 노바든 뉴트론이든 각 프로젝트마다 인증할 수 있는 모델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런데 프로젝트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다음에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인증을 각 프로젝트별로 각 지득하면 상당히 불편하게 됩니다. 이거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인증 통합 관리를 위한 키스톤 프로젝트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서 떨어져 나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키스톤 서비스는 인증 및 프로젝트 사용자 롤을 생성하고 중앙에서 인증 및 권한을 관리해주는 모듈입니다. 일단 그거만 아시죠?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키스톤의 인증 방식은 처음 접속했을 때는 아이디 패스워드 가지고 사용자의 권한 체크를 하고 인증이 완료되고요. 그 이후에는 사용자한테 임시 토큰을 발행을 하고 그 임시 토큰을 기반으로 다양한 모듈들이 그 토큰이 유효하지 않을지 그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또 키스톤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그러니까 유저라고 부를 때 유저가 전체 이런 그 스텝 하이라키 상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일 상위가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용자 그룹이나 프로젝트 모듈이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오픈스택 한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오픈스택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세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디폴트라는 이름으로 도메인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 도메인 내에서 이제 UI를 통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프로젝트 혹은 테넌트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이게 단순히 생각해서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유저들이 모여가지고 한 팀을 이뤄서 그 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하면은 이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 내에서는 서로 간의 통신이라든지 내통이라든지 요거를 공용으로 보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프로젝트는 여러 유저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유저 단위 로그인을 하고 있고요. 유저별로 역할이 어드민인지 아닌지 그거를 줘서 어드민 역할 같은 경우에는 대통이든 VM이든 생성할 수가 있고 유저는 단순히 사용권이라든지 이러한 관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번 롤 앞서 말씀드린 각 롤 유저들의 권한 그 그룹들을 키스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토큰이라고 표현된 것들은 한번 아이디 패스워드 가지고 밸리데이션 체크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 모든 그 다음의 REST API에서는 그때 생성된 토큰을 가지고 이 유저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이나 숫자로 된 텍스트 문자열이고요. 특정한 유효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열입니다. 요 22번 장표에서는 이제 키스톤 통해 가지고 VM 생성하는 플로우를 쭉 따라가면서 키스톤하고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웹젤 사용자로 되어 있는 게 호라이즌 U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UI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로그인을 했다. 그러면 그게 키스톤한테 오고 키스톤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다음에는 토큰을 발행하게 됩니다. 토큰을 발행하고 그다음 이 사용자가 VM을 하나 생성했다고 합시다. 생성하려고 생성 버튼을 눌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키스로부터 받은 토큰을 가지고 노바한테 토큰 플러스 VM 생성 리퀘스트를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노바 API에서는 제일 먼저 그 토큰이 유효하지 않은지를 무시적 추출할 때 검증을 받고요. 유효하다면은 이제 VM 생성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VM을 만들려면 일단 요 예제에서는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VM이 띄울 OS 이미지를 하나 들고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할 때 톡을 붙이는 두 가지 관계를 통해 가지고 VM을 생성하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클래스한테 이 OS 이미지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또 클래스도 노바로부터 속도를 받아서 이 사용자가 밸리드하지 않은지를 키스 통해서 체크를 하고 밸리드한 경우에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미지를 노바한테 던져 주게 됩니다. 그 다음 절차로 노바는 다시 유튜브한테 넷독을 만들어서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물론 그 리퀘스트에도 앞에서 키스톤에서 받았던 그 토큰을 실어서 보냅니다. 그럼 유튜브도 동일한 절차로 키스톤에게 그 토큰이 유효하지 않은지 먼저 검증을 하게 되고요. 검증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넷독을 생성해서 노바한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클래스 통해서 받은 이미지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받은 넷독 정보를 가지고 VM을 생성하고 생성되어 오케이라는 결과를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식으로 이 절차 플로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이 장표에서의 핵심은 처음 로그인한 이후에는 모든 API가 사용자의 인증과 관련된 토큰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생성된 프로젝트가 오브스의 가장 핵심인 노바입니다. 노바 아이콘은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초시적이죠. 신성. 별태제는 그 이미지가 노바입니다. 그래서 노바는 컴퓨팅 인스턴스, 가상 머신이 되겠죠. VM을 생성해주는 기업이 노바이고요. 기본적으로 가상 머신 생성하고 제가 이번 세션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릴 거지만 아이러닝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헤어메타 서버 물리 장비 자체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물리 장비가 이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게 IP하고 OSEG 같은 경우는 전달해서 세팅해주는 역할까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제한적이지만 시스템 컨테이너도 제공을 하는 만드는 기능을 노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 그림 내에 있는 파란 박스가 노바 블록인데요. 사실 이게 노바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컴포넌트로 동일한데 모든 컴포넌트들의 구조는 제일 앞단에는 API 서버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가운데에는 SQ가 위치해서 이 프로젝트 이루는 각 컴포넌트 사이의 통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PI는 REST API로 호출하고 SIPI를 API 서버가 내부적인 SQ, RPC 통신으로 변환한 다음에 내부 통신은 다 RPC 기반의 비독기 통신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각 컴포넌트 내부의 통신이 다 RPC 기반이기 때문에 SQ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가 한 노드에 있는 게 아니라 통신이 가능한 거리라면은 여러 노드에 걸쳐가지고 컴포넌트가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노바 같은 경우에도 노바의 API 서버랑 그다음에 SQ는 컨트롤 노드. 근데 노바에서 실제 VM을 생성할 때도 컴퓨터라는 놈은 컴퓨터 노드에서 별개의 노드를 위치하는 데 노바는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SQ 기반의 비독기 통신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노드에 분산해서 배포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 이 30페이지인데요. 이 장표 내용 사실 앞에서 다 설명드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노바 같은 경우에는 가상 머신이 하이퍼바이저 내에서 생성 및 삭제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KVM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QM 리플레이터 그다음에 이 두 개를 컨트롤하는 리포트 등을 통해 가지고 가상형 리소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바 제일 앞에는 API 서버가 위치하고요. 이는 HTTP 요청을 수신해서 명령어를 빼려줄 다음에 메시지 Q를 통해 가지고 다른 통신 모듈들하고 통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는 일단 컨덕터라고 부르는데 메시지 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서비스하고 DB 간 상호작용을 담당하게 해주는 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러는 이제 노바가 VM 생성 삭제와 관련된 놈이니까 VM 생성 삭제를 API를 통해서 받으면 이거를 어느 노드에서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놈이 스케줄러입니다. 그래서 스케줄러를 통해 가지고 내가 VM을 띄우기 전에 적당한 노드를 선정을 하고요. 걔가 노바를 받아서 컴퓨터 노드가 컨트롤러 노드하고 같은 노드에 위치할 수 있고 다른 노드에 위치할 수 있는데 만약 다른 노드로 스케줄러가 지정을 했다면 그 노드에 있는 컴퓨터 모듈에게 VM을 생성하거나 종료하는 명령을 날리게 됩니다. 그 컴퓨터가 걔를 받아가지고 하이퍼바이저 이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VM을 생성하게 됩니다. 제일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노드는 제일 윗단은 노바 컴퓨터 VM이라는 모듈이 있고 얘가 결국 실행하는 거는 제일 밑에 있는 네모박스의 QEMU VM을 통해 가지고 VM을 띄우게 됩니다. QEMU VM이 그냥 VM의 본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부에서 VM이 동작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이퍼바이저 KVM 이야기밖에 안 하긴 했는데 오픈스택에서 선포하는 하이퍼바이저는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KVM 디폴트, 얘는 디폴트이고요. 그 다음은 리눅스 컨테이너 LXC, 그 다음에 QEMU만 사용해서 오픈스택 노바가 VM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다른 아키텍처를 에뮬레이션 할 때 그렇죠. X86 서버에서 압력 안드로이드를 운영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QEMU를 통해 QEMU만 사용해서 에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다음에 버추얼 존, 그다음에 vSphere, 그다음에 ZVM 등등 여러 가지의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블록 스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게 노바를 하다가 스토리지 이야기는 좀 뛰어오는 감이 있긴 한데, VM이 뜨려면 반드시 두 가지의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게 OS 이미지가 들어있는 스토리지. 그리고 OS 이미지라고 부를게요. OS 이미지. 두 번째는 이 시스템 VM이 운영하면서 발생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볼륨. 두 가지 볼륨이 필요합니다. OS 이미지를 관리하는 노멀 글랜스라는 프로젝트이고요. 그 다음에 블록 스토리지, 주로 볼륨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시드라는 프로젝트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스토리지는 보통은 VM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OS 부팅용으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VM이 죽으면 해당되는 볼륨에 만약에 데이터에서 저장한 게 있다. 그건 삭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글랜스로부터 받은 이미지는 해당되는 컴퓨터 노드의 로컬 버전에다가 이슈를 카피하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주행 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컬 디스크에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 볼륨에다가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경우에도 VM 자체가 죽으면 로컬 디스크는 다 지워지기 때문에 해당되는 정보가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시 볼륨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루트 파일 시스템 용어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영원히 낭비가 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볼륨 데이터 블럭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블럭은 시드라는 프로젝트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고요. 보통 연구 볼륨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VM이 종료가 되더라도 해당되는 스토리지, 해당되는 볼륨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VM 시스템에 붙여서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이 시드가 제공하고 있는 블록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VM 사이에 동시에 공유는 안 되고 한 VM에 붙이면 그 VM의 사용을 좀 죽여서 사용을 종료하게 되면 다른 VM에 얼트해서 사용 가능한 식으로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VM을 세팅하는 절차와 관련돼서 나올 용어들이 리전하고 어베일리빌리티 존, 호스트 애그리게이트, 서버 그룹 등이 있는데 주요로 중요한 기능은 위 두 개의 리전입니다. AWS는 사용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AWS의 서울 리전, AWS의 싱가포르 리전. 그러니까 어느 데이터 센터에 내가 VM을 생성할 거냐 그 개념이 있잖아요. 리전이라는 것이 이런 동일한 개념이 오픈스택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에서 이제는 오픈스택 자체는 그냥 소프트웨어의 소리이기 때문에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는 오픈스택 세트 하나가 깔려있는 그 지역을 그 인스턴스를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에서 이제 두 개의 오픈스택이 깔려있어서 리전 1에 하나 있고 리전 2에 하나 있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 리전 내에 한 데이터 센터 내에 엑스텍이 깔려있어. 그런데 그 데이터 센터에 서로 다른 렉이다, 서로 다른 서버실이 있다, 이런 것처럼 장애가 났을 때, 주로 이제 전력 장애가 났을 때, 여기가 줄 수 있는 범위를 가용 영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세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은 것처럼, 앞서 예를 들은 것처럼 1번 렉이라든지 서버실, 그리고 어베일리빌리티 존이라고 지정을 하고, 내가 VM을 띄울 때 반드시 다른 어베일리빌리티 존에 VM을 띄워라, 같은 VM을 띄워라. 그러면 한 에이전트가 한 가용력이 죽더라도 다른 가용점 내에 해당 VM 인스턴스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지속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오픈스택의 노바의 설정 파일에서 지정을 해서 스케줄링 할 때 참고를 하게 됩니다. 예, VM 생성 프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처음에 봤던 것들은 키스톤 입장에서 볼 때 토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각 우줄들이 어떻게 키스톤한테 사용자를 확인하는지 절차를 보여드리려고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노바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식으로 VM을 만들 건지 노바하고 다른 커버로드 사이 인터랙션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앞에 그랬던 걸 사실 다시 그릴 건데 노바 API가 인스턴스 생성 요청을 받았습니다. 호라이즌 통해 가지고 VM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사용자 토큰은 같이 날라왔겠죠. 받으면 노바 입장에서 볼 때는 VM이 어디다 띄울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인디 웹페이지에 윗단에 있는 노바 스케줄러에게 VM이 구동할 하이퍼바이저를 선택하도록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바 스케줄러는 VM의 이제 프로파일, 사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특정 CPU라든지 GPU 관련된 프로파일이 VM에 설정에 들어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어디서 띄울 수 있는지를
스케줄러가 확인을 하고 그 정보를 노바 API한테 다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노바 API가 핵심이 받아가지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해당되어 있는 하이퍼바이저 노드, 우리가 컴퓨터 노드한테 VM 생성 요청을 던지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생각이 되어 있지만 중간에 인터 모듈끼리 동시는 다 큐를 통해 가지고 비동기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바 컴퓨터가 내 노드에 VM을 띄우라는 주소를 받았어요. 그럼 실제 VM은 밑에 그룹처럼 리포트를 가지고 하이퍼바이저인 QMU 프로세스를 구독을 해서 VM 생성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두 가지 해야 되겠죠. 뉴트럴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만들고 신더 통해 가지고 데이터 폴리오 붙이고 그래서 그거를 뉴트럴하고 신더한테 각각 요청을 하고 전부로 오게 됩니다. 받아오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데이터 폴리오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정보를 얻었다면 세팅을 한 다음 VM을 생성한 그 절차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조금 설명을 드릴 거라면은 VM이든 네트워크이든 스토리지든 자원을 다루는 API는 모두 비동기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장부 생성 경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API 서버한테 요청을 받고 일단은 이제 자원, 네가 요청한 것은 어떻게 됐다는 그걸 바로 던져줘버리고 실제 동작은 그 이후에 대부분적으로 비동기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자원을 요청한 쪽에서 기다리지 않고 빨리 취소를 했다. 이러면은 실제로 자원을 만들어져 있는 때 취소를 해버리기 때문에 UI에서는 VM이 안 만들어진 보이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이상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원을 요청한 쪽에서는 주기적으로 UID 값으로 상태를 체크를 하고 생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난 만큼 지나는 동안도 생성이 안 됐다면 실패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실패를 체크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 생성이 확인되면은 생성과 관련되어 있는 현재 상태를 UI한테 표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작은 컴포넌트의 플레이스먼트, 똑같이 설명하면 노바 주요 컴포넌트 설명을 다 마치는 것 같아요. 플레이스먼트는 컴퓨터 자원, 주로 이제 가상보안입니다만 배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노바 스케줄러 내부에 들어있던 모듈인데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바 스케줄러가 어디 있다, 어느 노드에 띄는 건지 결정한 노드라고 했잖아요. 그 결정을 하려면 CPU나 메모리가 충분히 있는 건지 상태가 되는 것을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해야 될 CPU나 메모리, 그 다음에 뭐 GPU, NIC 등이 전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할 때 노바 스케줄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도의 프로세스를 뽑아가지고 노바 컴퓨터나 스케줄러와의 별개의 모듈로 이러한 각종 자원들에 대한 상태를 미리 체크해보는 모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걔가 플레이스먼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노드의 자원 정의라든지 IP, 인스턴스 관련된 자원들을 이 플레이스먼트가 체크를 해서 헬스 체크를 해가지고 어떤 노드에 띄우면 되는지를 확정해주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플레이스먼트가 따로 표시는 되지는 않고 오브젝트 아키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장에서는 플레이스먼트를 좀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약해서 예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요 장표가 오픈스택이 저희가 클라우드 N을 가지고 어떤 색으로 디플로이 하는지를 예전에 몇 가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왼쪽에 All-in-One이라고 보여지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노바든 컴퓨터 노드 다 한 노드에서 몰아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비 하나 가지고 쉽게 테스트를 한다, 공개를 구축한다든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통 클라우드를 처음 도입하는 혹은 POC 환경처럼 소규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싱글 노드로 다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익스플로어에서 고객이 원하는 세팅에 따라서 원리를 구성 설치를 하라. 그러면 한도에 다 따라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멀티 노드를 구성하는 방안이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가운데에 있는 그림 보면 멀티 노드라고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컨트롤러가 들어있는 원래식 박스나 컴퓨터 노드가 여러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주로 노바하고 UI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메인 모듈에 들어있는 것을 한 장비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VM은 파란색 컴퓨터 노드에 띄우는 구성. 이게 아마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컴퓨터 노드만 계속 늘려나가면 VM이 점점 많아지는 서부터 가능한 조가 될 수 같습니다. 단
VM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VM이란다. 컨트롤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컨트롤러 장애에 대한 대처는 없는 구조라는 것을 실수를 하고요. 단순한 구성인데 내가 그걸 좀 더 많이 띄우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 노드와 추가해서 구성도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 웹의 하단 그림이 조금 복잡하게 그려놓긴 했습니다만 뭐 일반적으로 오픈스택에서 권장하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노드, 컴퓨터 노드, 스토리지 노드를 별도로 구성하는 걸 오픈스택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는 컨트롤러도 하나이지만 자기가 이제 원한다면 컨트롤러들을 이제 1, 3, 5, 7 홀수개만 또 구성을 하고 그 다음 원하는 VM이 들어갈 만큼 용량을 산정을 해서 컴퓨터 노드는 VM을 개수만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설명은 안 드리긴 했지만 신드든 스위프트든 수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비들은 다 디스크가 많은 장비들이겠죠. 그것들을 별도로 구성해서 스토리 노드를 별도로 구성하는 경우가 오픈스택이 가장 일반적인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전체 오픈스택 디플로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인원 구성, 그 다음은 새노드 구성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올인원 구성으로 한 노드로 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구성으로서 두 노드를 뛰어넘어서 컨트롤러 노드 세대, 컴퓨터 노드 세대를 합쳐가지고 세 개의 노드 각각이 컨트롤러 노드와 컴퓨터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구성으로 세 개 구성. 그 다음에 더 널리 자면은 컴퓨터 노드만 적정더라는 그 구성으로 오픈스택 저희 클라우드 인스톨러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1차 시, 2차 시를 마쳤고요. 3차 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웹 생성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볼 겁니다. 노바 관련된 것들 주로 이해를 하셨다면은 그 다음부터 클랜스하고 신더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물론 클랜스가 뭔지 신더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충은 아실 것 같은데요. 이번 3차 시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들은 식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